요즘 항공에서 성공한 분들이 조용하지만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의 목적지가 바로 아시아 금융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 두 도시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살면 세금을 진짜 안 내도 돼?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뜬 소문 같지만요. 놀랍게도 바로 이 질문이 수많은 자산가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한국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곳이 바로 아시아의 두 거인, 홍콩과 싱가포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일단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남은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주면 그걸 받은 주주가 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여세나 상속세를 또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세금을 내는 구조인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이 계속 줄어드는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 두 도시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국이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세금을 떼는 반면에 홍콩과 싱가포르는요, 법인세 딱 한 번만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에 배당을 받든 자녀에게 물려주든 추가로 내는 세금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법인세율 자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냥 서류상 세율 말고요. 여러 가지 감면을 다 적용하고 나서 실제로 내는 세금, 이른바 실효법인세율을 보면 한국은 20%를 훌쩍 넘습니다. 반면에 홍콩과 싱가포르는요. 각종 혜택을 더하면 실질적인 부담이 10% 미만, 어떨 땐 5%까지도 내려가요. 말 그대로 절반 이하, 정말 낮은 수준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두 도시 모두 세금 혜택이 엄청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둘은 뭐가 다를까요? 당연히 모든 면에서 똑같지는 않겠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확 갈립니다. 지금부터 홍콩과 싱가포르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명확하죠. 비즈니스의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홍콩은 당연히 중화권 비즈니스의 관문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잇는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도 좀 달라요. 홍콩이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강자라면 싱가포르는 글로벌 원자재 거래의 중심지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시아 금융 허브 하면 다들 단연 홍콩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차이나 리스크라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2019년에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그냥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죠. 그 결과 전 세계의 자본과 뛰어난 인재들이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폭발적으로 싱가포르로 쏠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현장의 분위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금융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홍콩 지사로 발령받는 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싱가포르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회사를 세우고 이사 간다고 해서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세법상 아주 결정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비거주자 신분을 인정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한국국세청의 기준인데요. 한국의 주소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해요. 이 비거주자 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몸은 해외에 살면서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받는다거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린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은 여전히 한국 거주자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한국과의 재정적,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거죠. 어설프게 양쪽에 발을 걸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홍콩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최근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경쟁은 앞으로 훨씬 더 치열해질 거예요. 과연 아시아 금융 패권을 둔 이 거대한 체스게임의 최종 승장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의 자산가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가져다 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